집주인 몰래 강아지 길러도 되나요? 네, 됩니다. 되는데, 물론 다 되는 거는 아니고,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를 좀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특별한 약정. 임대인하고 임차인 간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려동물을 사육한다는 사실을 먼저 고지할 의무가 없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반려동물에 대한 특별한 얘기가 없었다, 그럼 기르시면 돼요. 기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이제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을 해서 임대인에게 반환해야 할 민법상 의무가 있어요. 법조항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보증금을 반환을 받으실 때 임대인하고 같이 이제 부동산 상태를 확인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증을 반환 받으시는데, 가령 반려동물로 인해 이렇게 털들이 많이 빠져 있다. 강아지 고양이 털이 많이 빠져 있어서 일반 청소가 아니라 특수 청소가 필요하다. 이랬을 때 청소비 이런 거를 부담하셔야 되고, 그리고 반려견 같은 경우에는 벽지에다가 마킹을 좀 해놨다. 그래서 새 도배가 필요하다. 장판 교체가 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주시고 이제 금전적인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특약이 있는 경우, 이제 요즘은 보통 특약을 많이 다 넣으시죠. 일반적으로 이제 반려동물 사육 가능하다, 아니면 반려동물 사육을 금지한다라는 이제 특약을 넣는데, 이제 반려동물 사육 가능하다라는 이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기르시면 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그냥 반려동물을 기르시면 되는데, 다만 반려동물 가능하다는 특약이 있다고 해서 의무 자체가 책임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사육할 수는 있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소를 하셔야 하고, 특약이 있지만 퇴실을 하실 때 마찬가지로 이제 금전적인 부분 손해보상이 필요하다면 특수 청소비라든가 도배 장판 교체라든가 그런 금전적인 부담은 하셔야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으면 당연히 이제 기르시면 안 되죠. 이제 특약이 있기 때문에 기르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에도 불구하고 몰래 기르다 걸렸어. 임대인에게 걸렸는데 그럼 바로 쫓겨나나요? 라고 본다면 이거는 약간 세모예요. 이게 왜 약간 세모냐면은 반려동물 사육 금지 특약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지만 이게 현장에서 봤을 때 이걸 굳이 임대인이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강제 퇴실을 시키느냐, 그거는 또 그런 사례가 이렇게 많지는 않다, 드물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세요. 그냥 보통 이제 임대차 계약, 그러니까 기간 짧으면 1년, 길어야 이제 2년이기 때문에 계약 갱신이 안 되고, 이게 통상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이제 중도 퇴실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금전적인 부분 이렇게 반려동물로 인한 아까처럼 축수 청소가 필요하다, 도배 장판 교체가 필요하다, 중개 보수, 그리고 이제 공실로 인한 손해배상 이런 건 이제 금전적으로 부담을 하시고 보통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시고 중도 퇴실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금지 특약이 있으면 이제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 명도 소송 사례를 찾아봤어요. 이제 SH공사,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죠. 동사에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아파트 계약을 맺었는데, 이제 임차인이 이제 들어오면서 동물 어떤 반려견이었냐면 도베르만 핀셔라고 경찰견, 군용견, 경호견 역할을 하던 이런 반려견을 이제 길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민원이 이제 좀 잦았나 봐요. 또 짖는다거나 엘리베이터에서 이제 마주치면 조금 위협적이라든가 그냥 심리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변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관리 규약을 근거로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강제 퇴실하라고 통보를 했는데, 이제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을 기르면 안 된다는 특약이 없다, 그리고 나는 관리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맞섰나 봐요.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임차인이 반려동물을 기를 수 있는 권리도 있지만 이제 다른 이웃들의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라고 해서 이제 퇴실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은 아파트 규약을 근거로 한 이제 강제 퇴실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반려동물 특약에 의해 강제 퇴실도 이제 법적인 근거는 충분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닌데 난 몰래 길렀지만 안 걸렸는데
아닌데 난 몰래 길렀지만 퇴실할 때 금전적인 부분 하나도 물어주고 나오지 않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거는 순전히 운이 좋았던 거예요. 아니면은 뭐 다세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주인 세대에 임대인이 거주하지 않고 타지에 계신다거나 아니면 주택 자체를 이제 위탁업체에 관리를 맡겼는데 퇴실할 때 이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던가 아니면 뭐 쭉 그냥 그 반려동물을 이제 뭐 기르던 이제 뭐 그런 주택이었다거나 이제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순전히 이거는 운입니다. 본인은 운이 좋게 안 걸렸지만 누군가는 또 그냥 운이 나쁘게 바로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금전적인 손해를 뭐 이만저만 아니게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안 걸렸는데 전반적인 이제 반려인들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고 나는 안 걸렸지만 뭐 반려인들에 대한 입지가 좁아지고 뭐 나는 안 걸렸지만 반려견이라든가 반려동물을 길 수 있는 주택들 수가 적어져서 뭐 전체적으로 뭐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운이 좋게 안 걸렸지만 이게 다른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왕이면은 처음에 입주를 하실 때 집을 찾으실 때 나는 뭐 강아지를 기른다, 고양이를 기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충분히 기를 수 있는 집을 찾아드립니다. 찾아드리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떳떳하게 기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햄스터는 괜찮은가요? 뭐 거북이는 괜찮은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게 반려동물의 종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반환을 하실 때 원상을 회복을 해서 이제 문제 없이 반환을 하실 수 있는가. 그리고 이제 거주하시면서 주변들에게 이웃에게 민원이 들어오지 않겠는가. 이런 거를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햄스터를 예를 든다면 뭐 햄스터가 짖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짖는 이 주변 민원은 없겠지만 근데 만약에 햄스터를 풀어놨는데 문지방을 막 갉아먹었어. 그럼 이제 나중에 퇴실할 때 그 문지방을 물어주고 나와야겠죠. 이렇게 반려동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이제 그 들어갈 때 원래의 컨디션으로 거의 비슷한 컨디션으로 반환하고 나올 수 있는가 이거를 뭐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